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30일입니다.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는 조원진 후보와 홍준표 후보 단일화,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고 또 단일화를 하는 순리적인 방법은 또 없겠나, 이것을 한번 찾아볼까 해요. 어제 29일 대한문 앞에서 조원진 후보 유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촌의 대학로, 대학가 그쪽에서 또 유세가 2차로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여의도의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또 유세를 했어요.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시청 앞 대한문 앞에서 한 그 조원진 후보 유세에서 새누리당의 당대표인 권영애 씨가 이제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선 투표일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주인인 애국당원 동지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첫째, 불법 기획 탄핵이 잘못되었음을 먼저 천명하고, 둘째, 그 어떠한 경우라도 탄핵 세력, 개헌 세력과의 연대는 없을 것이다. 셋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 후 우리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진상규명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한다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탄핵 세력에 대항하여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어떤 제의 비슷한 말 아니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앞에 이 말을 들은 그 시민들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반응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좋았을 것 같습니까? 싸늘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등단한 조원진 그 외 연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일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그 당 대표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보이죠. 단일화 하지 않으면은 선거에 이길 수 없다. 단일화 한다면은 승산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서로 간에 밀고 땡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 압력을 만약 가하고 그런다면은 이제 그거는 선거법 위반, 선거법이 저촉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주의해야 될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단일화 왜 하는 거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승산이 있으니까 표를 몰아주자, 이거 아닌가요? 표 몰아줘도 당선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단일화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뭔가 그래도 해볼만 하다 싶으니까 단일화 하는 거죠. 그런데 단일화라는 건 뭡니까? 표를 찍는 국민들이 거기 호응해서 표를 몰아줘야 제대로 된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했는데 그 바탕, 그 세력이 거기 수긍이 안 되고 오히려 반감이 나가지고 표 행사를 안 해버린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어제 남재준 통일한국당 후보가 사퇴를 하고 홍준표 후보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서 안홍준 대표가 먼저 탈당하고 홍준표 지지로 돌아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좀 부담이 좀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싶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조원진 후보보다 남재준 후보는 그래도 이제 지지자들에 대한 부담은 좀 적지 않았냐, 이런 말이죠. 그러나 남재준 후보도 그렇게 후보를 나왔고 그동안에 며칠간이라도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남재준 후보가 좋다, 남재준 후보 지지한다라고 주변에서 같이 열성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했던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전 상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남재준 후보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그렇게 했다면 그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 조원진 후보 쪽은 보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려 5개월, 6개월간을 그 눈보라 치고 또 바람 쌩쌩 부는데 거기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가면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태극기를 흔들고 탄핵 무효를 외치고 또 탄핵이 되면은 안보가 이태로운 일이 벌어지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고 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직접 나가지 못해도. 그런데 그 많은 민의가 아직도 그 염원이 해결 안 되고 뭉쳐있는 와중에 그냥 후보가 임의로 이러고 저러고 한다. 그러면 그게 수긍이 또 안 되었다.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표가 움직이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움직일 표는 후보가 완주를 하나 사퇴를 하나 움직일 거예요. 왜냐? 그래도 내가 조원진 후보를 찍고 싶은데 참 전국이 그러니까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넘어가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표를 다른 곳에 찍어준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설령 완주를 해도 그렇다니까요. 물론 단일화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옮겨가겠죠. 그러니까 후보가 한다고 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봐도 저만 하면 됐다.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제시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홍 후보가 누군가 단일화를 해준다면은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또 사실 선거는요. 이 대선은 1%의 당락이 좌우됩니다. 1%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 그걸 크게 여긴다면 순리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탄핵 이 정국은 정말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만약 집권하면은 탄핵의 시작부터 중간 결말까지 모든 과정 그리고 연관된 일체를 명쾌하게 조사해서 밝혀보겠다.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같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죠.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인사로 검찰총장에 임명하겠다. 아니면 어느 기관에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어떤 납득이 갈 만한 것을 제시하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조원진 후보를 열성으로 지지하고 또 조원진 후보 떠나서 탄핵 무효 아니면 그런 염원을 크게 가진 그런 국민들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바로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된 단일화 아니겠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홍준표 후보도 그동안에 선거운동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겠지만은 여론조사 기간 지금 한두 곳 손보겠다 그러지 않아요. 응징하겠다고. 그간에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일부 신문 종일 편파 방송만 일삼는 일부 종편, 일부 공중파 방송, 일부 여론조사 회사 이 모든 것은 5월 9일 이후에는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럼 그간에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좀 뭔가 피부에 와닿게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며칠 안 되잖아요. 선거 지금 운동한 지. 그렇다면은 5개월 내내 그와 같이 당한 그 촉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 심정을 조금 이해했을까요? 그런데 5개월 동안의 언론 움직임 또 주변의 움직임 그건 상상 초월할 정도로 강력했죠. 지금 홍 후보가 겪는 거에 비하면 아마 100배는 안 되겠나 싶네요. 그렇다면 심정을 조금은 알지 않겠나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는 명쾌하게 밝힌다.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국기를 바로 잡는 것이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법을 확립하는 것이고 또 정의를 확립하는 차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통치력을 강화하는 차원도 되고 그렇겠죠. 만약
반발이 두렵고 뭔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다 덮고 가자 이런 정도라면 그건 통치한다고도 할 수 없고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여차하면은 그 예를 따라서 또 뒤집히면은 태풍에 가랑잎 날아가듯이 정권이 휘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천명하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냐? 순리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실 선거란 거 어떻습니까? 대선은 돈이 많이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성정당들 수백억 들어간다. 기본 그렇잖아요. 줄여서 아주 돈이 안 드는 선거운동을 한다 합시다. 그래도 돈이 안 들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 모든 운동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채워져 있고 심지어는 현수막도 다 자기들이 갖다 건다 이런 판 아닙니까? 그래도 기본 홍보물 한번 뿌리는데 2, 30억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완주를 끝까지 하면 참 돈도 많이 들겠다 싶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애를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하고 또 중도에 간두고 이런 건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봐져요. 이름만 등록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퇴 선언하는 거 이런 건 좀 쉽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원진 후보가 지지 기반은 납득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입니다. 사퇴를 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문제도 발생할 거예요. 대선 선거가 끝난 후에 새누리당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게 애국시민인데 그들이 흐트러진다 그 말은 새누리당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납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런 이런저런 조치가 없는데 막연하게 무조건적으로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한다면 맞지 않다고 나는 봐요. 책임을 진다면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새누리당이나 조원진 후보가 질 게 아니고 이렇게 탄핵 사태를 만들어 가지고 정권이 넘어가니 많이 하고 이런 사태를 야기한 쪽에서 책임도 지고 사과를 해도 그쪽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 또 탄핵에 직접 참여를 안 했지만 방치하고 방주하고 묵인하고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친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책임이 다 있는 것이죠. 탄핵이 그렇게 전개될 때는 이질 세력도 모였을 것이고 어떤 그동안에 법적으로 손해봐서 또 거부감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또 이해관계 이권을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여러 이유를 들어가지고 묵인 내지 방조 또는 적극 참여 이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에 따른 책임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지고 사과를 해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지요. 오히려 그래 놓고는 그동안에 그렇게 되면은 안보도 위태롭고 그렇게 되면 억울하고 그건 법이 아니다 정의가 아니다 하고 오랫동안 투쟁해 온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그 책임을 지시오 하면 그건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차원에서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예, 그렇지만은 또 그건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마음을 내 가지고 이제 국민이 단일화 이러면서 지지 후보가 A지만 B 쪽에 표를 줘야 되겠다 이런 국민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데 지금까지 탄핵을 야기하고 방조하고 묵인하고 박수친 이런 사람들 사과 한마디 한 거 봤습니까? 아니면 책임진 거 봤습니까? 어떤 행동을 옮긴 거 봤습니까? 없었지요. 그러니까는 조원진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든 뭐 완주를 하든 사퇴를 하든 그건 조원진 후보나 그리고 지지 세력들 뜻에 맡겨야지 그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봐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동안 5개월 동안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제 몇몇이 갈려가서 뜻을 달리하고 지지 후보도 달라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서서 현재 새누리당 주최 측을 비난하고 그런 경우 있는데 그것도 맞지 않다 그렇게 봐요. 왜냐? 그 당이 만들어질 때 다 서로 의논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그 창당이 된 거 아닙니까? 또 창당의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 실제로 또 창당되고 안 그랬으면은 선거 끝나고 그러면 이제 흩어지기 쉽죠. 뭐 어디에 또 모입니까? 흩어지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제가 따져가지고 생각해보고 또 제도권에 진입해야 무엇이 해결되겠다 해가지고 창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뜻을 어느 정도 모았다 이거죠. 그런데 언제 흩어지냐? 후보 선택 과정에서 흩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보통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 100% 의견을 모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소수는 또 따라가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내 뜻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또 돌아서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몇몇이 욕심을 내가지고 창당했다. 그들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봐요. 몰아붙이는 사람도 욕심이 있고 몰림을 당한 사람도 욕심이 있다. 이러면 몰라도 몰아붙이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서 몰아붙이고 지금 새누리당을 창당하고 책임지고 끌고 가는 사람은 새누리당을 창당하고 끌고 가는 사람은 욕심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안 맞다는 것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은 몰아붙이고 비난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서로 약점도 공유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그 약점을 딱 들고 이러니까 원래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맞겠습니까? 그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배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배신이라 안 하고 이게 맞아, 정의야, 옳아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배신인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이 일할 때 뜻을 모아서 일한 적이 있었으니까. 친구지간에도 친하다 보면은 서로 약점 알게 되고 장단점 알게 되죠. 그런데 좋을 때는 좋았는데 딱 등이 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배신감 느끼고 배신이다 그런 거예요. 한때는 친했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공격할 때는 언제든지 공격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아, 저쪽이 나빠. 그게 당연시 여기지만은 그게 배신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대부분 반복돼요. 언제나 다른 경우 가면 또 일 잘할 때는 서로 웃다가 돌아서면 또 공격하거든요. 그게 반복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배신하는 사람은 두 번 배신한다 해가지고 상대 안 하는 것이죠. 또 거기에 두고 당신이 오라 라고 호응하고 박수 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걸 보고 저 사람이 맞네, 저 사람 말이 옳아 이러고 또 호응하고 박수를 쳐요. 그러면 그 경우는 2배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또 정치 세계는 전부 내가 옳다 그래요. 그때 말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렇거니 하고 바라봐야지 누가 무슨 말 한다고 저 말이 옳아 하고 끌려다니고 호응하고 그러면은 2배 3배 바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정치는 한 발 떨어져서 멀리서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속 끓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만 줄입니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간혹 댓글에 보면은 월드 미래판 연구소 소장 그러면 되는데 그냥 소장 그러면 칭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김경재 총재 혹은 양동안 박사 또 어떤 이는 또 이화영 목사 그렇게 칭해요. 또 어떤 이는 박안철 씨 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런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아니니까. 그리고 누군가 그런 댓글 다니면 아니라고 또 해주세요. 그거 몰라서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그분들하고 없어요. 전혀. 그리고 유튜브 사용 다들 잘 하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요.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월드 미래판 연구소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아래 설명글도 안 나오고 퍼가기 화면은. 그런데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와야 보이는데 간단하다는 거죠. 그 화면 오른쪽 밑에 딱 마우스를 대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면 영상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냥 PC든 스마트폰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리고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홈이 나옵니다. 그 홈 옆에 동영상 글자가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거기 다 차례로 떠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시면 되고요. 이제 영상을 보고 내용이 좋다 할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 좋아요는 그 화면 아래 손 모양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게 좋아요거든요. 그거 눌러주면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눌러주고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아까 설명드렸고 무료 구독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과거 거를 볼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글자를 누르고 들어가라. 화면 아래 그게 올린 사람 이름이거든요. 모든 유튜브 화면에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밑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유튜브 화면에만 그게 보인다는 거죠. 퍼가기에서 나오는 화면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퍼가기 화면에서는 화면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더듬으면 거기 딱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정식 유튜브 화면으로 바뀝니다. 예, 거기에는 다 나와요. 그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탄핵 무효를 외치고 또 탄핵이 되면은 안보가 이태로운 일이 벌어지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고 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직접 나가지 못해도. 그런데 그 많은 민의가 아직도 그 염원이 해결 안 되고 뭉쳐있는 와중에 그냥 후보가 임의로 이러고 저러고 한다. 그러면 그게 수긍이 또 안 되었다.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표가 움직이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움직일 표는 후보가 완주를 하나 사퇴를 하나 움직일 거예요. 왜냐? 아, 그래도 내가 조원진 후보를 찍고 싶은데 참 전국이 그러니까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넘어가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표를 다른 곳에 찍어준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설령 완주를 해도 그렇다니까요. 물론 단일화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옮겨가겠죠. 그러니까 후보가 한다고 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봐도 아 저만 하면 됐다.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제시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홍 후보가 누군가 단일화를 해준다면은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또 사실 선거는요. 이 대선은 1%의 당락이 좌우됩니다. 1%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 그걸 크게 여긴다면 순리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탄핵 이 정국은 정말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만약 집권하면은 탄핵의 시작부터 중간 결말까지 모든 과정 그리고 연관된 일체를 명쾌하게 조사해서 밝혀보겠다.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같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죠.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인사로 검찰총장에 임명하겠다. 아니면 어느 기관에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어떤 납득이 갈 만한 것을 제시하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조원진 후보를 열성으로 지지하고 또 조원진 후보 떠나서 탄핵 무효 아니면 그런 염원을 크게 가진 그런 국민들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바로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된 단일화 아니겠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홍준표 후보도 그동안에 선거운동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겠지만은 여론조사 기간 지금 한두 곳 손보겠다 그러지 않아요. 응징. 왜냐? 그 당이 만들어질 때 다 서로 의논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그 창당이 된 거 아닙니까? 또 창당의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 실제로 또 창당되고 안 그랬으면은 선거 끝나고 그러면 이제 흩어지기 쉽죠. 뭐 어디에 또 모입니까? 흩어지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제가 따져가지고 생각해보고 또 제도권에 진입해야 무엇이 해결되겠다 해가지고 창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뜻을 어느 정도 모았다 이거죠. 그런데 언제 흩어지냐? 후보 선택 과정에서 흩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보통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 100% 의견을 모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소수는 또 따라가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내 뜻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또 돌아서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몇몇이 욕심을 내가지고 창당했다. 그들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봐요. 몰아붙이는 사람도 욕심이 있고 몰림을 당한 사람도 욕심이 있다. 이러면 몰라도 몰아붙이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서 몰아붙이고 지금 새누리당을 창당하고 책임지고 끌고 가는 사람은 새누리당을 창당하고 끌고 가는 사람은 욕심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안 맞다는 것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은 몰아붙이고 비난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서로 약점도 공유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그 약점을 딱 들고 이러니까 원래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맞겠습니까? 그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배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배신이라 안 하고 이게 맞아, 정의야, 옳아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배신인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이 일할 때 뜻을 모아서 일한 적이 있었으니까. 친구지간에도 친하다 보면은 서로 약점 알게 되고 장단점 알게 되죠. 그런데 좋을 때는 좋았는데 딱 등이 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배신감 느끼고 배신이다 그런 거예요. 한때는 친했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공격할 때는 언제든지 공격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아, 저쪽이 나빠. 그게 당연시 여기지만은 그게 배신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대부분 반복돼요. 언제나 다른 경우 가면 또 일 잘할 때는 서로 웃다가 돌아서면 또 공격하거든요. 그게 반복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배신하는 사람은 두 번 배신한다 해가지고 상대 안 하는 것이죠. 저는 조금 좀 부담이 좀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싶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조원진 후보보다 남재준 후보는 그래도 이제 지지자들에 대한 부담은 좀 적지 않았냐 이런 말이죠. 그러나 남재준 후보도 그렇게 후보를 나왔고 그동안에 며칠간이라도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남재준 후보가 좋다, 남재준 후보 지지한다라고 주변에서 같이 열성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했던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전 상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남재준 후보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그렇게 했다면 그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 조원진 후보 쪽은 보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려 5개월, 6개월간을 그 눈보라 치고 또 바람 쌩쌩 부는데 거기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가면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태극기를 흔들고 탄핵 무효를 외치고 또 탄핵이 되면은 안보가 이태로운 일이 벌어지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고 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직접 나가지 못해도.
그런데 그 많은 민의가 아직도 그 염원이 해결 안 되고 뭉쳐있는 와중에 그냥 후보가 임의로 이러고 저러고 한다. 그러면 그게 수긍이 또 안 되었다.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표가 움직이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움직일 표는 후보가 완주를 하나 사퇴를 하나 움직일 거예요. 왜냐? 그래도 내가 조원진 후보를 찍고 싶은데 참 정국이 그러니까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넘어가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표를 다른 곳에 찍어준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설령 완주를 해도 그렇다니까요. 물론 단일화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옮겨가겠죠. 그러니까 후보가 한다고 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봐도 저만 하면 됐다.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제시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홍 후보가 누군가 단일화를 해준다면은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또 사실 선거는요. 이 대선은 1%의 당락이 좌우됩니다. 1%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 그걸 크게 여긴다면 순리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 예를 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서서 현재 새누리당 주최 측을 비난하고 그런 경우 있는데 그것도 맞지 않다 그렇게 봐요. 왜냐? 그 당이 만들어질 때 다 서로 의논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그 창당이 된 거 아닙니까? 또 창당의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 실제로 또 창당되고 안 그랬으면은 선거 끝나고 그러면 이제 흩어지기 쉽죠. 뭐 어디에 또 모입니까? 흩어지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제가 따져가지고 생각해보고 또 제도권에 진입해야 무엇이 해결되겠다 해가지고 창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뜻을 어느 정도 모았다 이거죠. 그런데 언제 흩어지냐? 후보 선택 과정에서 흩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보통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 100% 의견을 모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소수는 또 따라가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내 뜻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또 돌아서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몇몇이 욕심을 내가지고 창당했다. 그들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봐요. 몰아붙이는 사람도 욕심이 있고 몰림을 당한 사람도 욕심이 있다. 이러면 몰라도 몰아붙이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서 몰아붙이고 지금 새누리당을 창당하고 책임지고 끌고 가는 사람은 새누리당을 창당하고 끌고 가는 사람은 욕심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안 맞다는 것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은 몰아붙이고 비난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서로 약점도 공유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그 약점을 딱 들고 이러니까 원래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맞겠습니까? 그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배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배신을 안 하고 이게 맞아, 정의야, 옳아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배신인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이 일할 때 뜻을 모아서 일한 적이 있었으니까. 친구지간에도 친하다 보면은 서로 약점 알게 되고 장단점 알게 되죠. 그런데 좋을 때는 좋았는데 딱 등이 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배신감 느끼고 배신이다 그런 거예요. 한때는 친했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공격할 때는 언제든지 공격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아, 저쪽이 나빠. 그게 당연시 여기지만은 그게 배신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대부분 반복돼요. 언제나 다른 경우 가면 또 일 잘할 때는 서로 웃다가 돌아서면 토할 정도로 강력했죠. 지금 홍 후보가 겪는 거에 비하면 아마 100배는 안 되겠나 싶네요. 그렇다면은 심정을 조금은 알지 않겠나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는 명쾌하게 밝힌다.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국기를 바로 잡는 것이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법을 확립하는 것이고 또 정의를 확립하는 차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통치력을 강화하는 차원도 되고 그렇겠죠. 만약 반발이 두렵고 뭔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다 듣고 가자 이런 정도라면 그건 통치한다고도 할 수 없고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여차하면은 그 예를 따라서 또 뒤집히면은 태풍의 가랑잎 날아가듯이 정권이 휘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천명하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냐? 순리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실 선거란 거 어떻습니까? 대선은 돈이 많이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성정당들 수백억 들어간다. 기본 그렇잖아요. 줄여서 아주 돈이 안 드는 선거운동을 한다 합시다. 그래도 돈이 안 들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 모든 운동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채워져 있고 심지어는 현수막도 다 자기들이 갖다 건다 이런 판 아닙니까? 그래도 기본 홍보물 한번 뿌리는데 20-30억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완주를 끝까지 하면 참 돈도 많이 들겠다 싶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애를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하고 또 중도에 간두고 이런 건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봐져요. 이름만 등록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퇴 선언하는 거 이런 건 좀 쉽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원진 후보가 지지 기반은 납득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입니다. 사퇴를 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문제도 발생할 거예요. 대선 선거가 끝난 후에 새누리당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게 애국시민인데 그들이 흐트러진다 그 말은 새누리당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납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런 이런저런 조치가 없는데 막연하게 무조건적으로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한다면 맞지 않다고 나는 봐요. 책임을 진다면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새누리당이나 조원진 후보가 질 게 아니고 이렇게 탄핵 사태를 만들어 가지고 정권이 넘어가니 많이 몇몇이 갈려가서 뜻을 달리하고 지지 후보도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서서 현재 새누리당 주최 측을 비난하고 그런 경우 있는데 그것도 맞지 않다 그렇게 봐요. 왜냐? 그 당이 만들어질 때 다 서로 의논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그 창당이 된 거 아닙니까? 또 창당의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 실제로 또 창당되고 안 그랬으면은 선거 끝나고 그러면 이제 흩어지기 쉽죠. 뭐 어디에 또 모입니까? 흩어지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제가 따져가지고 생각해보고 또 제도권에 진입해야 무엇이 해결되겠다 해가지고 창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뜻을 어느 정도 모았다 이거죠. 그런데 언제 흩어지냐? 후보 선택 과정에서 흩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보통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 100% 의견을 모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소수는 또 따라가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내 뜻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또 돌아서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몇몇이 욕심을 내가지고 창당했다. 그들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봐요. 몰아붙이는 사람도 욕심이 있고 몰림을 당한 사람도 욕심이 있다. 이러면 몰라도 몰아붙이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서 몰아붙이고 지금 새누리당을 창당하고 책임지고 끌고 가는 사람은 새누리당을 창당하고 끌고 가는 사람 욕심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안 맞다는 것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은 몰아붙이고 비난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서로 약점도 공유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그 약점을 딱 들고 이러니까 원래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맞겠습니까? 그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배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배신이라 안 하고 이게 맞아, 정의야, 옳아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배신인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이 일할 때 뜻을 모아서 일한 적이 있었으니까. 친구지간에도 친하다 보면은 서로 약점 알게 되고
장단점 알게 되죠. 그런데 좋을 때는 좋았는데 딱 등이 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배신감 느끼고 배신이다 그런 거예요. 한때는 친했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공격할 때는 언제든지 공격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오라, 저쪽이 나빠. 그게 당연시 여기지만은 그게 배신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대부분 반복돼요.